핵심 요약 반도체 패키지 분석의 5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강에서는 실제적인 반도체의 어떤 물리적인 그리고 화학적인 분석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할 텐데요. 비파괴와 파괴 분석에 대해서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반도체 패키지에서 비파괴와 파괴 분석이라는 게 무엇인가, 이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아셔야 될 것 같은데요. 비파괴 분석 같은 경우에는 패키지에 물리적인 영향을 주지 않으며 패키지를 파괴하지 않고 진행하는 분석법을 저희가 비파괴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파괴 분석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패키지를 파괴하여 불량의 원인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그림을 보시면은 비파괴 분석과 파괴 분석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해놨는데요. 일반적으로 비파괴 분석을 우선적으로 진행을 하여서 패키지가 정기적으로 작동하게끔 하는 상태에서 불량 분석을 진행을 해보고 정확하게 불량의 원인을 확인을 한 다음에 여기를 우리가 좀 더 세밀하게 파괴를 해서 살펴보면 완벽하게 이유를 찾을 수 있겠다라고 할 때 파괴 분석을 진행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괴 분석을 통해서 상세한 불량의 원인을 확인한다. 그런데 클레임 분석 같은 경우에는 앞에 강의에서도 이야기를 했겠지만 클레임 분석은 시료의 수가 적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히 비파괴 분석을 우선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렇다면 비파괴 분석의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간략하게 살펴본다면 정기적인 분석이 있고요. 정기적인 분석 같은 경우에는 패키지를 테스트 소켓에 집어넣은 다음에 실제적으로 어떤 핀들에 어떤 정기적인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 그리고 FTIR과 같은 적외선 분광법, 그리고 엑스레이를 통해서 패키지 내부를 살펴보는 방법, 그리고 옵티컬 마이크로스코프과 같은 광학 현미경 분석이 존재하고요. 파괴 분석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패키지를 파괴해서 열어보고 상세하게 살펴보는 방법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패키지를 폴리싱하는 방법, 그리고 화학적인 약품을 써서 디캡슐레이션을 하는 방법, 그리고 전자 주사 현미경은 FESEM, 그리고 임계온도 측정을 통해서 패키지의 내구성을 확인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반도체 패키지에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반도체 전공정에서도 활용을 하는 분석인 포커스드 이온빔, 즉 FIB 분석까지를 저희가 파괴 분석이라고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처음에 저희가 비파괴 분석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일단 가장 기본적인 분석은 외관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학 현미경을 통해서 빠르고 쉽게 패키지의 외관을 스펙하는 방법인데요. 외관만 그냥 살펴보아도 패키지에 불량이 있는 경우를 저희가 심심치 않게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이 진행이 되고 있을 때 라인 내부에서 품질을 관리하는 엔지니어들이 중간중간에 제품을 빼가지고 외관 검사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자주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패키지의 외관을 광학 현미경을 통해서 살펴본다. 외관에 문제가 있을 경우 내부의 칩 혹은 PCB에 데미지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광학 현미경 같은 경우에는 실제 저희 연구실에 보유하고 있는 설비이고요. 그리고 패키지를 실제적으로 EMC면과 그리고 PCB면을 이런 식으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트윈모스라고 하는 그 회사의 제품이고요. 밑에 PCB면을 살펴보았을 때 이렇게 솔더블들이 잘 붙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관 검사를 통해서 이 EMC 위에 어떤 데미지가 존재하는지 혹은 PCB 쪽에 솔더블 쪽에 문제가 존재하는지 이러한 것들을 빠르게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분석이 외관 분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기 분석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전기 분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상세한 불량 분석을 하기 전에 꼭 확인을 해야 되는 분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기 분석 중에서 패키지 소켓 테스트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패키지 소켓 테스트 같은 경우에 소켓에 패키지를 접촉을 시킨 다음에 내부에 어떤 핀의 불량이, 즉 정기적인 불량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페일이 남은 핀의 경우 칩 혹은 PCB에 불량이 이제 존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다음 밑에 그림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반도체 패키지가 존재를 하고요. 이 반도체 패키지를 테스트 소켓 속에 집어넣게 되면은 테스트 소켓 속에 핀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옆에 그림을 살펴본다면 이 핀들이 반도체 패키지의 솔더볼과 접촉을 하게 되죠. 접촉을 하게 되면은 정기적으로 이제 통하게 됩니다. 정기적으로 통하게 되면서 어떠한 패키지 내부에 불량이 있는 것들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소켓핀에 이렇게 접촉을 시킨 다음에 분석을 진행을 했을 때 이쪽 와이어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쪽 와이어에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하였을 때 이 테스트 소켓의 결과를 살펴본다면 이제 핀 네임들이 나와요. 이 솔더 볼에 연결이 되어 있는 이 패키지의 핀 네임들이 이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뭐 VDD, VSS 혹은 뭐 GPIO4 이런 식으로 제가 가상의 이름들을 이제 붙여봤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IO핀 그리고 그라운드 뭐 접지라고 할 수 있는 그라운드 그리고 이제 파워핀이 존재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핀들을 살펴보게 된다면 또한 문제가 없는 핀들은 패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살펴봤더니 VDD 2G라고 하는 핀이 페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VDD-G 핀이라고 하는 것이 이쪽의 솔더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다 라고 했을 때 저희가 타고 올라가 보면 여기 솔더볼에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은 이쪽 와이어 본딩이다 라고 유추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저희가 정기적으로 어떤 위치에 불량이 있겠구나 라고 러프하게 살펴본 다음에 실제적으로 반도체의 불량 분석을 추가적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패키지 소켓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위치에 불량이 있구나 라는 현상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더 상세히 불량 분석을 하는데 기반이 되는 그런 정기 분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더 자세히 이제 정기 분석을 진행을 하게 될 텐데요. 그 다음 정기 분석은 프로브 테스트 그리고 이제 IB 커브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어떤 DDR 내에서 VDD2G라고 하는 핀이 불량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솔더볼에서 저희가 살펴보았을 때 이쪽의 솔더볼에 불량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켓 테스트에서 우리가 그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었고 이 결과를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조금 더 상세히 정기 분석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 프로브 테스트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소켓을 활용해서 일단 페일핀을 확인한 이후에 프로브 스테이션을 활용하여서 IB 커브를 측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보는 이러한 것들이 이제 저희가 프로브 스테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매우 날카로운 이런 프로브들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 프로브를 이쪽에다가 딱 꼽는 거죠. 꼽고 그리고 한쪽에 더 프로브를 꼽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정기적으로 연결이 됐을 때 이 프로브 테스트를 통해서 IB 커브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IB 커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B 커브 같은 경우에는 살펴보았을 때 왜 IB 커브라고 하냐면 I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커런트 즉 전류를 의미를 하는 거죠. 그리고 V 같은 경우에는 볼티지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X축과 Y축을 살펴본다면 전압과 전류가 있는 커브이기 때문에 저희가 IB 커브라고 부른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IB 커브의 개형을 통해서 이 핀에 지금 쇼트 불량이 있는지 저항이 있는지 아니면 미접합 즉 오픈이 있는지 아니면 약간의 전류가 새고 있는지 개형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B 커브를 측정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지금 5가지 개형들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정상적인 만약에 이 핀이 페일이 나지 않고 정상적이었다면 즉 저희가 이 제품 말고 정상적인 제품을 가져와서 똑같은 위치에 프로브를 찍어 보았을 때 이 파란색과 같은 그래프가 나온다면 그것이 지금 정상 상태라고 저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정상 상태에서 이제 벗어난 경우 밑에 쇼트 고저항 오픈 니크를 살펴본다면 쇼트 같은 경우에는 전압이 올라가지 않더라도 전류가 팍
하고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강하게 이제 전류가 올라간다라는 것은 정기적으로 안쪽에서 어떠한 와이어와 와이어 간의 접촉이 발생하였다든지 아니면 어떤 크랙이 발생을 해서 그쪽에 전원들이 즉 전선들이 이제 뭉쳤거나 혹은 패키지가 칩이 이제 무너지면서 패턴면 안에 존재하는 금속들끼리 합선을 일으켰을 때 이러한 쇼트의 개형을 나타낸다 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고저항이 있는데 고저항보다는 이제 여러분들이 오픈을 조금 더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고저항이랑 오픈이랑은 거의 동일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오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완전히 일자형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일자형으로 나와요. 그래서 오픈이 무엇인가 라고 한다면 전류가 흐르지 않는 상태, 즉 빵인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DDR-램을 통해서 저희가 VDD2G핀에 지금 페일이 있는 걸 알았고요. 프로브 스테이션 테스트를 통해서 이제 IB 커브의 개형을 살펴볼 텐데 살펴보았더니 VDD2G핀은 이런 식으로 쇼트 분량이 매우 강하게 전류가 흐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안쪽에서 어떠한 전선끼리 접촉을 하는, 와이어끼리 접촉을 하는 불량이 발생을 했거나 아니면 크랙에 의해서 패턴면이 무너지면서 어떠한 배선들끼리 꼬였구나 라는 저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여기서 이제 오픈 불량이 발생을 했다면은 칩과 PCB 간의 연결이 제대로 안 되었거나 아니면은 PCB 안에 구리 배선이 제대로 접합이 안 되었거나 어떠한 그러한 정기적인 불량이 발생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전기 분석을 통해서 더욱더 상세하게 불량의 개형 그리고 불량의 종류에 대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비파괴 분석을 통해서 또 더 자세히 살펴볼 수가 있는데 엑스레이 분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이제 엑스레이 분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몸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엑스레이 촬영을 통해서 골절상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함으로써 굳이 저희가 몸 내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굳이 저희가 칼을 댄다든지 몸을 열어서 확인할 필요가 없이 매우 간편하게 엑스레이를 통해서 몸 안에 어떤 뼈가 다쳤을 때 확인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금속 같은 경우에는 X선의 투과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몸에서 뼈와 같은 재질은 X선을 투과시키지 않고 피부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이제 수분을 많이 머금고 있고 그리고 유기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엑스레이가 투과를 하게 되는 원리로 저희가 골절상 혹은 이제 뼈의 상태 등을 엑스레이 분석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아마 잘 모르셨을 수도 있을 텐데요. 반도체 패키지도 저희가 파괴하지 않고 엑스레이 분석을 통해서 내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생각을 해본다면 반도체 패키지는 가장 위쪽은 이제 EMC가 보호를 하고 있죠. 그런데 EMC만 벗겨버린다면 그 아래쪽에 이제 칩, 만약에 와이어 본딩이라면 와이어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플립칩이라면 그 내부에 또 금속이 존재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우리가 EMC를 투과해서 그 내부에 어떤 데미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와이어 본딩 제품의 엑스레이 단면도를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이렇게 살펴본다면 실제적으로 PCB의 와이어 본딩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부분이 저희가 칩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이 칩에 존재하는 패드에서 와이어가 연결이 돼서 이렇게 리드까지 나가는 거를 엑스레이 분석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고해상도의 엑스레이를 활용을 한다면 실제적으로 이 와이어가 끊어진 것까지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이어가 끊어진 위치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전기 분석에서의 핀의 위치와 동일하다면 그것으로 이제 사실상 불량 분석이 끝났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엑스레이로 이렇게 와이어 본딩 제품 같은 경우에는 상세하게 살펴볼 수 있지만 이 플립칩 제품 같은 경우에는 뒤집어서 살펴본다라고 했을 때도 사실 아래쪽에 이제 PCB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PCB를 완벽하게 투과하기가 힘들죠. 그렇다면 PCB를 이제 갈아내거나 파괴를 한 다음에 엑스레이를 살펴볼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완전히 이제 디캡이라든지 폴리싱을 통해서 밑에 부분의 제거를 매우 세밀하게 해준 다음에 아래쪽에 범프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 분석 같은 경우에는 비파괴 분석으로서 이제 매우 상세하게 살펴볼 수 있는 좋은 분석 방법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매우 상세하게 이제 살펴보아야 될 때는 잘 분석이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로 우리가 불량 분석이 딱 끝난다면 좋겠지만 그렇게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파괴 분석을 한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비파괴 분석의 이제 또 한 종류인데요. FTIR, 즉 퓨리의 변환 적외선 분광법 분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FTIR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다양한 사실 패키지의 불량 분석에 활용을 하는 것보다 사실 이제 화학적인 그러한 분석을 하는 설비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데 이제 패키지의 외관에 미상의 이물이 묻어 있을 경우에 우리가 FTIR 분석을 통해서 이 이물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제가 패키지를 이렇게 가져왔고요. 그리고 패키지 위에 이런 이물이 이제 존재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FTIR 분석은 이쪽에만 이제 적외선을 쬐줌으로써 적외선을 조사하게 된다면 물질의 화학적 구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상적인 제품 그리고 이물이 묻은 제품을 비교하여서 이물의 화학적 구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살펴본다면 정상적인 제품 같은 경우에는 FTIR 분석을 통해서 이러한 결과들이 이제 나와야 되는데요. 이물이 묻어있는 이 위치를 FTIR 분석을 했더니 정상적인 제품에서 나왔던 이러한 픽들은 동일하게 나오는데 추가적인 것들이 이렇게 검출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이 추가적인 것들이 어떠한 화학 물질인지를 저희가 해석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FTIR 분석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패키지를 파괴하지 않고 매우 간단하게 비파괴 분석으로 이물이 어떤 종류인지 확인하는 분석법도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파괴 분석은 저희가 이제 이 정도까지 살펴보고요. 파괴 분석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는 저희가 비파괴 분석을 살펴보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번에는 실제로 파괴 분석, 패키지를 파괴하는 것은 어떻게 파괴를 해서 분석을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괴 분석의 대표적인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제 폴리싱과 디캡슐레이션 분석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폴리싱 분석 같은 경우에는 비파괴 분석을 통해서 패키지 내부에 분석할 위치를 확인한 후에 이제 진행을 하는 분석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연마기를 활용해서 실제적으로 패키지를 깎아내고 내부를 살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숙련도가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 디캡슐레이션 분석 같은 경우에는 패키지 상단에 EMC 혹은 이제 하단의 PCB를 화학적인 물질을 활용을 해서 제거하는 분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이 폴리싱과 디캡이 완료된 패키지는 더 이상 정기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파괴 분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밑에 그림을 살펴본다면은 일단 첫 번째로 이제 패키지가 존재를 했는데요. 이 패키지에 저희가 비파괴 분석을 통해서 패키지 내부에 어떠한 불량이 어떤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그렇다면 EMC를 이제 제거를 해주기 위해서 폴리싱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부분을 우리가 질산을 활용을 해서 디캡슐레이션을 진행을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완전히 EMC가 날아간 그러한 칩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이 칩을 살펴보았을 때 칩의 상단에 어떤 크랙이 존재한다 라고 하면은 이 파괴 분석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칩 위에 혹은 칩 내부에 어떠한 불량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괴 분석은 이러한 메커니즘으로 이제 작동을 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폴리싱 분석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리싱 분석 같은 경우에는 연마기를 활용을 해서 패키지를 깎아내고
그리고 불량이 존재하는 이제 내부를 실제적으로 살펴보는 그러한 분석입니다. 그런데 숙련도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희가 비파괴 분석을 통해서 패키지 내부에 어떤 특정한 위치에 불량이 존재하는가를 확인을 하였는데, 저희가 연마기를 통해서 이제 그 패키지를 깎아내리다가 불량이 굉장히 미세하게 존재하는데 그 부분을 제거를 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매우 숙련도가 중요한 분석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그림에 보이는 이런 이제 연마기를 활용을 한 다음에 폴리싱용 사포를 이제 저희가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연마 사포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메쉬라고 하는 것으로 연마 사포의 거칠기를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숫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거칠기가 거칠어지고요. 반대로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거칠기가 없어진다. 즉 점점 세밀하게 이제 깎아내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왜 이 방수가 중요한지는 이제 옆에 그림을 통해서 살펴볼 텐데요. 일단 첫 번째로 이 이미지를 살펴보신다면 220방 메쉬와 2000방 메쉬, 이 연마 사포의 차이를 저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220방 같은 경우에는 표면이 매우 거칩니다. 그리고 2000방 같은 경우에는 표면이 매우 미끈한 걸 살펴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패키지를 분석을 할 때 이 220방의 거친 사포를 사용하게 된다면 저희가 원하는 위치까지 빠르게 깎아내릴 수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사포로 깎아내린 다음에 이제 불량 분석을 현미경을 통해서 해본다면 이런 식으로 그림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2000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조금 더 세밀하게 이제 살펴볼 때 활용을 하게 되는 그런 사포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220방으로 저희가 연마를 한 다음에 살펴본 것이랑 2000방으로 연마를 한 다음에 살펴본 것이랑 실제적으로 광학 현미경을 통해서 살펴보았을 때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220방 메쉬를 활용을 했을 때는 매우 거칠게 깎아내렸기 때문에 정확하게 소재라든지 층의 구분이 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2000방 메쉬를 통해서 매우 미세한 연마를 진행을 했을 때 실제 EMC에 존재하는 필러들, 그리고 칩 내부에 존재하는 크랙, 그리고 그 밑에 PCB의 어떤 금속의 배선들, 그리고 PCB 내부에 존재하는 프리프레그 등이 매우 자세하게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폴리싱 분석을 진행할 때 처음에 낮은 방수의 사포를 활용을 해서 빠르게 깎아내리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불량을 정확하게 봐야 될 위치에서는 높은 방수의 사포를 사용함으로써 더욱더 상세하게 살펴볼 수 있게끔 폴리싱을 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장에서 저희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이야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이 폴리싱 분석은 사실 앞에서 이미 저희가 이미지를 봤지만 측면 분석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이제 굉장히 또 유리하다라는 측면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연마기를 활용을 해서 패키지의 측면을 깎아내서 제 형상을 살펴보는 것이 가능하고요. 측면 혹은 단면 분석을 통해서 패키지 내부의 불량을 조금 더 상세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EMC를 완전히 저희가 평면으로 깎아내려서 그 위에 존재하는, 예를 들면은 이렇게 EMC를 제거를 한 다음에 칩 위에 존재하는 크랙을 이렇게 위쪽에서도 볼 수 있지만,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단층을 통해서 크랙이 어떤 위치에 발생해 있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이야기하였듯이 2000방의 사포를 사용을 한다면 미세한 연마를 통해서 저희가 더 자세히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낮은 숫자의 사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여기에 크랙이 있겠구나 라는 것은 확인할 수가 있지만 정확한 층의 구분 및 소재의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살펴봤듯이 EMC의 입자를 확인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높은 숫자의 사포로 저희가 분석을 마무리한 경우에는 정확하게 크랙이 어떤 형상으로 그리고 어떤 위치에서 발생했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고요. 크랙의 형상을 살펴본다면 아래쪽에서 크랙이 출발을 해서 이제 위쪽으로 갔겠구나
라고도 저희가 추정을 또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층의 구분, 소재의 종류까지도 다 확인할 수가 있고요. EMC의 입자까지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폴리싱 분석에서는 실질적으로 낮은 방수에서 출발을 해서 높은 방수의 이제 사포를 사용을 하고, 그리고 더더욱더 상세하게 살펴볼 때는 CMP 슬러리까지 활용을 해서 연마를 하는 경우들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폴리싱 분석을 할 때 여러 가지 이제 연마 사포를 활용을 해서 측면, 단면 분석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위쪽에서 평탄하게 깎아내리거나 아래쪽에서 PCB를 없애가면서 단층, 즉 평면에서 저희가 분석을 할 수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디캡슐레이션 분석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캡슐레이션 분석, 혹은 이제 저희가 짧게 불러서 디캡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디캡슐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패키지를 보호하고 있는 EMC를 제거하는 데 이제 주로 활용이 됩니다. 그런데 앞에 살펴봤듯이 이제 폴리싱을 통해서도 EMC를 제거할 수가 있는데요. 폴리싱을 통해서 EMC를 우선적으로 조금 제거를 해준 다음에 완벽하게 EMC를 제거하기 위해서 어떤 화학약품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EMC를 제거하기 위해서 가열을 하면서 산을 통해서 EMC, 즉 에폭시 고분자를 녹이는 분석입니다. EMC 같은 경우에는 질산이나 혹은 바륨 질산에 녹으며 다른 산에는 잘 녹지 않습니다. 다른 산이라고 한다면 이제 여러 가지 강산이 있을 텐데요. HCl도 존재할 거고요. 그리고 H2SO4도 존재를 할 텐데, 에폭시 특성상 이 HCl과 H2SO4에는 어떠한 내화학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녹지 않아서 질산과 바륨 질산을 활용을 해서 저희가 제거를 해준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EMC가 존재하는 패키지를 이렇게 가열을 하면서 그 위에 질산 혹은 이제 바륨 질산을 떨어뜨려 주게 된다면 실제적으로 EMC가 제거가 됩니다. 그리고 칩 내에 칩에 존재하는 이렇게 크랙 분량을 실제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EMC 제거 후에 칩에서 크랙 분량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이런 식으로 디캡 분석과 그리고 앞에 살펴보았던 폴리싱 분석을 이제 혼합을 해줌으로써 저희가 다양한 파괴 분석을 빠르게 이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앞에서 이제 비파괴 분석과 파괴 분석에 대해서 자세한 방법들을 살펴보았는데요. 6강에서는 저희가 실제적으로 더 생생하게 여러분들에게 반도체 패키지의 불량 분석법에 대해서 전달하기 위해서 실제 상황을 한번 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강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어떠한 소켓 테스트, 즉 전기 분석, 비파괴 분석을 통해서 반도체 패키지에 쇼트 불량이 발생한 것을 확인한 것을 가정하고, 그 이후에 어떠한 분석을 진행을 할 수가 있는지, 비파괴 분석인 외관 현미경 분석부터 시작을 해서 파괴 분석, 폴리싱과 디캡을 연속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쇼트 불량의 이제 원인을 찾아보는 그러한 실험 실습의 상황을 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강에서 또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생동감 있게 반도체 패키지 불량 분석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다음 강의에서 더욱더 재밌는 강의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